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그 절세 팁,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세금을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, 절세를 하는 방법에서는 그 계산 로직을 보셔서 알겠지만 매출을 줄여서 신고한다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, 불법이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.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비용 처리 잘 받는다라는 게 필요한데요.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 영수증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돈을 썼다면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이 세 가지고요. 개인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것과 내가 사업적으로 쓴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 계좌를 등록한 거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건 그 신용카드와 계좌에서 현금 이체를 하시는 것이 내가 돈을 썼다는 증거로 제출하기에 유리한 방식이고요. 근데 그 돈을 현금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계좌를 했다라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쓰시면 이 계산은 나중에 까먹지도 않고 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용카드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또 인건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냥 얼마로 인건비를 계약하고 그냥 줬다면 이것이 비용 처리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건비 신고를 매월 하셔야 내가 인건비를 줬다는 증거를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현금을 지출하시고 증빙을 못 받는 경우에도 내가 현금을 어떤 비용을 썼다는 명확한 증거,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은 못 받더라도 내가 소득세, 법인세와 종합소득세,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금 지출을 할 때 정말 현금을 인출해서 주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금 계산서를 꼭 받으시라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. 제가 여기 세일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떤 뭔가를 구매하실 때, 인테리어를 하실 때, 큰 물품을 구매하실 때 그냥 계좌이체 하시고 계산서 안 받으면 부가세만큼 빼줄게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가세만큼은 공제를 내가 줄일 수 있었겠지만 나의 소득에 대한 부분, 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 혜택을 놓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절세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. 그래서 세금 계산서 부가세 깎아준다고 해서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으시는 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놓치기 쉬운 비용을 찾는 것이 절세의 팁인데요.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다 대부분의 비용 처리를 인정을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가의 건강보험료 혹은 계좌이체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쓴 경조사비 같은 내역도 증빙을 가지고 계신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업자용으로 사용하시는 당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썼지만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용으로 쓰게 된 통신비, 그다음에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법적 증빙을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관리비 내역서를 갖고 계시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제때 하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납부는 천천히 해도 그거에 대한 가산금이 연에 8% 정도의 이자율이 붙는데요.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40%까지 납부할 세액의 40%를 가산해서 가산금이 붙습니다.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내 돈이 혹시라도 없더라도 신고는 먼저 하시고 납부는 천천히 하시는 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세금을 납부를 카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현금이 유동성의 위기다, 현금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카드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치세, 종합소득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부에 대한 고민도 카드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근로소득자와 다른 부분이,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보면 매월 매월 원천소득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서 세금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. 그래서 그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하게 되면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단 돈이 들어오면 다 내 돈처럼 생각이 들고, 이걸 다 쓰고 나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 폭탄을 맞다라고 하거나 7월 달,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서 나오는 부가세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. 그런데 내가 애초에 낼 세금이 내 매출액의 10%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10%를 떼어놓는다면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이 좀 덜 되고 직장인처럼 좀 생각될 수 있는, 오히려 내가 10%의 세금을 납부할 거라고 해서 저축을 해놨더니 오히려 이것보다 덜 나왔네? 라고 하는 기분이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. 미리 상담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,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회계사나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세무 회계 이슈가 발생할 만한 액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문을 얻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저도 회계사고 하지만 모든 세법이나 세무 이슈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뭔가를 액션을 하고 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상담하고 하시면은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, 뭐 증여세 이런 것도 받고 나서 팔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고요. 그 전에 미리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 관계를 만드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한 사례로 요즘에 사업자 등록하기가 워낙 쉽습니다.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도 홈택스에 가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단순경비율, 추계소득을 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때 업종별 경비율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는 추계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율이 달라져서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회계사 세무사와 미리 상담했다면 혹은 조금 더 고민했다면 세금 폭탄을 절세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. 지금 2024년까지의 일몰 조항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면 누구나 소득세를 50%에서 100%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게 최초 창업이어야 되고 업종 조건이 있는데요. 만약에 내가 창업을 했는데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.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체크해서,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에 바뀌어야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50%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. 수도권 과밀 억제 내에서의 경우에는 청년이면 50%, 그러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%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물론 이게 아까도 제가 부가세와 소득에 대한 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. 소득에 대한 부분만 100%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직장소득,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N잡, 사이드잡을 해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는데 내가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,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게 없겠네?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. 그 이유는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소득 때문에 나의 한계세율이 올라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 자체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분 계산에서 조금은 100% 세액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종합과세는 조금 있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제가 너무 회계사스럽게 회계사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세요라고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. 회계사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미리 상담받는 거에 대해서 상담 수수료 받지 않고요. 보통 전화 상담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. 미리 좋은 세무사, 회계사를 이제 만날 때도
한 분하고만 상담하지 마시고 여러 몇 군데에 상담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, 그다음에 나의 사업을 잘 이해하시는 분을 만나서 세금에 대한 미리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